안녕하십니까. 약사 친구들의 광명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파킨슨지 질환이라든지 이런 뇌질환과 관련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위 사람들이 우울증 많죠. 또 건망증도 많고요. 그리고 뇌혈류 질환인 중풍이라든지 뇌경색 이런 것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질환이 이제 주제로 나왔는데요. 턱 12경락 중에 9개 경락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신경이 무수하게 지나가고 또 혈관 이게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와 관련된 것이 턱관절 질환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뇌에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자, 도파민 호르몬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이 부족하게 되면 무하마드 알리가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파킨슨 병이 있었죠. 얼굴이 무표정해지고 몸이 떨립니다. 우리가 무하마드 알리를 생각할 때는 세계적인 권투 선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그렇게 날렵하고 운동신경이 좋았던 무하마드 알리도 파킨슨 병에는 무력해지는 한나의 사람이었죠. 환자였습니다. 손은 떨리고 얼굴도 떨리고 무표정해지고 그렇죠? 이게 바로 도파민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도파민이 분비되면 쾌락, 행복감과 관련되어 있죠. 마치 환상을 느끼는 것 같은 이게 부족해지면 환상감, 행복감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뇌의 밑에 있는 중뇌에서 정교한 운동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게 되면 파킨슨 병에 걸리죠.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요. L-도파를 처방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치료 가능합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분열증이 생기죠. 환각 상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해도 너무 떨어져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로토닌 하면 행복 호르몬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SSRI, 즉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불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구라도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다이어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와 관련성이 아주 높습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이걸 채우려고, 행복감을 채우려고 밥을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뚱뚱해지게 되겠죠.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 증가를 하면 밥을 안 먹어도 마치 배가 부른 것처럼 식욕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당질 섭취와 관련해서 뇌가 우울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뇌가 우울하게 되죠. 중요한 건 한방에서 말하는 우울증의 원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소화기 기능, 위기능이 떨어지는 소음이 있는 경우에는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뇌는 당분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우울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태양인이다. 그러면 이건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에서 아무리 많은 영양을 받아들여도 간에서 처리가 안 되면 간에서 혈을 뇌에다 못 보내죠. 그렇게 되면 또 우울해질 수 있고 두통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간, 이 부분이 다 좋다 할지라도 어때요? 자, 목관절이 좋지 못해서 혈관이 압박당하고 있다. 그러면 뇌혈류가 부족하게 되고 뇌는 당연히 당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러면 뇌가 기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질 것이고 건망증이 생길 것이고 우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세로토닌 부족만 가지고 우울증을 판단하느냐,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사고를 동서의학을 통합하는 통합의학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이것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합니다. 자, 우리가 자율신경 중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이라는 건 뭡니까? 집중력,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그리고 싸우냐 도망가느냐, 우리가 의학책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뭔가 대비를 세우기 위해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혈압 올리죠. 그리고 스트레스 올려서 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교감신경이 자극하게 되면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저녁 때는 우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뇌도 쉬지 못할 뿐더러 위장, 그리고 소화기, 생식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스트레스를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노르에프네프린 재흡수 방지를 위해서 약은 항우울증 약을 사용합니다. 자, 가바라고 있죠. 이것도 신경전달 물질의 하나인데요. 가바가 부족하면 알코올성 뇌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간경화 환자인 경우 정상인보다 가바 함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취 해소, 불안감 해소, 고혈압 강화, 그리고 간 기능 활성, 알코올 대사 촉진 이런 것들이 이 가바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취 제거 음료에 응용할 수가 있겠죠. 인슐린 효과 증대, 그리고 식욕 감퇴, 우울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세포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중풍 치매 예방해주고 집중력 강화해주고 기억력 증진을 시켜줍니다. 불면증에도 효과가 있죠. 그리고 비만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고 신장 기능, 그리고 HGH라고 휴먼 그로스 호르몬 분비를 자극해서 청소년들은 키를 크게 하고 발육을 촉진해주고, 그리고 성인들한테는 세포를 재생해주는 아주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통합적인 입장을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것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이게 개인적인 취약성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잘해주고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해주는데 우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환경이 불우한데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아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스트레스에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지만 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 같은 개인적 취약성이 있을 때 환경이 얼만큼 더 스트레스 주느냐 안 주느냐 차이 있죠. 그래서 생물심리학자들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약친TV 광명수 박사였습니다. 우리 가까운 동네 약국에 가서 훌륭한 약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상담을 해서 좋은 영양소를 처방받는 것, 좋은 여러 가지 영양소와 약을 처방받는 것, 그리고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가까운 동네 약국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